D, B의 중점을 E로 잡았습니다. D, C의 중점을 F로 잡고 A와 F를 이었고 점 D를 지나면서 B, C의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이 선이 A와 만나는 점은 G, 점 G와 점 E를 이었을 때 DF와 만나는 점을 H라고 합니다. 삼각형 DHG의 넓이가 4제곱 센티미터일 때 삼각형 DBC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위의 그림에서 E와 F를 이어주고 삼각형 DEF와 삼각형 DBC는 D2 대 DB랑 DF 대 DBC가 1대2로 같고 각 EDF를 공통으로 가지고 네. 선분 BC와 평행한 선을 그렸다고 했잖아요. EF? 근데 아니 DG 아니죠? EF도 평행하게 그린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 설명 안 해서 평행한지는 몰라요. 네. 계속 설명해도 돼요? 네. 네, 그래서 이 두 삼각형이 SAS 닮은 거고 잠시만요. 삼각형 DEF와 삼각형 DBC랑 닮은요. 그래요? 삼각형 DEF랑 삼각형 DBC랑 DEF요? DBC, 아, DEF, 네. D2 대 DB랑 DF 대 DC랑 1대2로 같고 근데 그게 같으려면 평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문제에서 DB의 중점을 점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DC의 중점을 점 F라고 한다고 했고 네. 네. 근데 그게 왜요? 그리고 각 EDF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닮은이에요. 아니 근데 중점인데 왜요? 중점이니까 닮은이가 1대2, 여기도 1대2죠. 네. 그래서 SAS 닮은이 됩니다. 삼각형 ABC랑 삼각형 AEF랑 A의 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아까 전에 삼각형 DEF랑 삼각형 DBC랑 SAS 닮은이라고 했으므로 EF와 BC가 평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EF랑 BC도 평행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동의어으로 AL이 닮은이 됩니다. 그리고 삼각형 DEF랑 삼각형 DBC의 넓이의 비는 삼각형 닮은 비는 1대2이므로 넓이의 비는 제곱을 해서 1대4가 됩니다. 그리고 삼각형 DHG랑 삼각형 EHF랑 닮은 비는 2대3이 되고 그러면 뭐랑 뭐예요? 삼각형 DHF랑 삼각형 EHF요. DHF요? DHG랑 삼각형 EHF. 왜 닮은이에요? 왜냐하면 DH 대 EF가 2대3이니까. 2대3이면 어떻게 알았어요? 아, 그 A, B의 중점이 점 D라고 했고 D, B의 중점이 점 E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2, 여기를 1, 여기를 1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닮은 비가 2대3이에요. 근데 A, DHG랑 EHF 삼각형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삼각형 ADB랑 삼각형 AEF의 닮은비가 2대 3이므로 DEG 대 EF가 2대 3이 돼요. 네. 그래서 삼각형 DHG랑 삼각형 EHF랑 닮은비가 2대 3이 돼요. 왜 닮은이에요? 왜냐면 DG랑 EF랑 평행해서 억각으로 크기가 같아요. 네. 네. 잠깐 억각 표시해 볼래? 방금 말한 거. 그럼 이제 삼각형 닮음을 다시 말해봐. 닮은비 삼각형 ADB랑 삼각형 HF이랑 닮은비. 대응 점 순서로 말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넓이의 b는 2대 3의 제곱을 해서 4대 9가 됩니다. 삼각형 HDG랑 삼각형 HF랑 넓이의 b가 4대 9인데 삼각형 DHG가 문제에서 4제곱센티미터라고 하였으므로 삼각형 HEF의 넓이는 9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다리꼴 DEFG를 옮겨오면 이렇게 되고 DG 대 EF가 2대 3이므로 DH 대 HF도 2대 3이 됩니다. 그러면 삼각형 DEH 대 삼각형 HEF의 넓이의 b가 2대 3이 됩니다. 삼각형 GEH랑 FEH랑 무슨 관계예요? 그러니까 삼각형 DEH랑 삼각형 HEF랑 높이가 같고 밑변의 길이만 다르기 때문에 넓이의 b가 2대 3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2대 3은 삼각형 DEH 대 삼각형 HEF인데 삼각형 HEF의 넓이가 9이므로 잠시만요. 너무 빨라요. 삼각형 DEH랑 삼각형 HEF랑 넓이의 b가 2대 3인데 HEF의 넓이가 9제곱센티미터이므로 잠시만요. DH 대 HF가 왜 2대 3이에요? DG 대 EF가 2대 3이니까요. 삼각형 HG랑 삼각형 HEF랑 서로 2대 3 닮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DH 대 HF도 2대 3이 되죠. 조선 2대 3인 삼각형 DH 대 9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어디가요? 2대 3은 삼각형 DEH 대 9 저기 식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DEH 대 삼각형 HEF가 2대 3이에요. 네. 근데 넓이에 비면은 4대 6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거랑 달라요. 그건 닮은비율이랑 이 삼각형 DEH랑 삼각형 HEF랑 밑변의 길이의 b가 2대 3이고 높이가 같잖아요. 네?
HEF랑 높이가 같아요. 네. 그러면은 밑변의 길이의 b가 넓이의 b가 되겠죠? 네. 그래서 2대 3이 삼각형 DEH 대 삼각형 HEF예요. 네. 근데 삼각형 HEF의 넓이가 9제곱센티미터이기 때문에 10을 이렇게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삼각형 DEH의 넓이는 6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삼각형 DEH의 넓이가 6제곱센티미터, 삼각형 HEF의 넓이가 9제곱센티미터이므로 9 더하기 6을 해서 15가 나와서 DEF 대 DBC를 이용해서 15 대 DBC가 1대 4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삼각형 DBC의 넓이는 60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네. 문제는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전비가 AB의 중점이라고 합니다. 또 3은 DB의 중점이 2를 2로 잡았을 때 D와 C를 잇고 BC와 평행한 직선을 점 D를 지나도록 그렸을 때 이 AF와의 교점을 G라고 합니다. 응? 네. F가 뭔데? 3은 DC의 교점이 G라고 할 때 삼각형 그리고 E와 G를 이었을 때 DF의 교점을 H 제3각형 DHG가 G의 넓이가 4일 때 삼각형 DBC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삼각형 ABC가 있을 때 E와 F를 구했을 때 이 삼각형 DEF와 삼각형 DBC는 SAS 닮음이고 삼각형 ATG와 삼각형 AEF는 AA 닮음입니다. 그러면 삼각형 DEF 대 삼각형 DBC의 넓이의 b는 제곱을 하여 1대4 삼각형 DHG 대 삼각형 EHF는 A의 2대3 닮은 AA 닮은데 2대3 닮의 b가 2대3이므로 제곱을 하여 4되고 따라서 삼각형 EHF의 넓이는 9입니다. 이것을 확대시켰을 때 2대3은 삼각형 DEH 대 9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삼각형 DEH의 넓이는 6, 따라서 9 플러스 6은 15, 15 대 DBC가 1대 4이므로 DBC의 넓이는 6이 답은 60입니다. 문제는 평행사를 ABCD가 있을 때 AD 점 E와 F를 성분 AD에 둘 때 AD 대 EF가 3대 1이 되도록 E와 F를 놓았습니다. 이때 삼각형 ABCD 넓이가 72일 때 PE의 연장선과 CF의 연장선의 교점을 GA와 G를 잇고 D와 G를 이었을 때 삼각형 AEG 플러스 GFD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C와 E를
B와 E를 잇고 C와 A를 이었습니다. 삼각형 ABG와 삼각형 ABF는 AB를 밑면으로 봤을 때 넓이가 같은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삼각형 AEG 넓이는 ABG-ABE로 이것은 ABP-ABE이므로 이 삼각형 AEG와 삼각형 EBP는 넓이가 같습니다. 또 삼각형 C 방금 말한 그 넓이가 같다는 게 뭐예요? 이게 이 두 삼각형에서 AB를 밑변으로 봤을 때 높이가 같고 밑변 길이가 같으면 넓이가 같아요. 네. 또 삼각형 CDG와 삼각형 CDF에서 DC를 밑변으로 봤을 때 넓이가 같으므로 삼각형 FDG 넓이는 CDG-CDF 이것은 CDP-CDF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삼각형 FDG와 삼각형 CFP는 넓이가 같습니다. 또 삼각형 CFE는 이 AD 대 EF가 3대 1이라고 하였으므로 삼각형 BEP와 ECP가 넓이 같은데 EP를 밑변으로 하고 EP를 밑변으로 하면은 높이가 같으므로 이 두 삼각형은 삼각형 CFE로 하나 묶을 수 있습니다. CFE가 AD 대 EF가 3대 1이므로 3분의 1 ACD로 바꿀 수 있으므로 삼각형 CFE는 6분의 1 ABCD입니다. 따라서 71 곱하기 6분의 1로 12 답은 12입니다. 답의 현실 9번 문제는 평행사변형 ABCD가 있고 AD 위에 점 EF가 있다고 합니다. AD 대 EF의 길이가 3대 1이고 이 평행사변형 ABCD의 넓이가 72라고 합니다. 그리고 B2를 연장하고 CF를 연장했을 때 만나는 극점을 정지하고 GA를 있고 GT를 이었습니다. 삼각형 AEG 더하기 삼각형 CFG는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AB와 평행하면서 G를 지나는 직선을 그리고 이 직선이 AD와 만나는 점을 P, BC와 만나는 점을 Q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B와 P를 잇고 Q와 C를 이었고 삼각형 ABG와 삼각형 ABP에서 밑변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높이가 같으므로 이 두 삼각형의 넓이는 같은데 삼각형 ABE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빼주면 삼각형 AEG랑 삼각형 EBP랑 넓이가 같게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삼각형 GCD와 삼각형 PCD의 넓이가 같고 FCD를 빼서 삼각형 GFD와 삼각형 FCP의 넓이가 같게 됩니다. 그리고 삼각형 EP와 삼각형 EPC의 넓이는 같은데 왜냐하면 EP를 밑변으로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높이가 같기 때문에 삼각형 CFE에서 F2의 길이가
6분의 1이고 삼각형 ACD가 사각형 ABCD의 반이므로 삼각형 ECF는 사각형 ABCD의 6분의 1이 되기 때문에 70 곱하기 6분의 1을 해서 12가 됩니다. 문제는 삼각형 DEF를 밑변으로 하는 삼각기둥이 있고 D2를 3등분하는 두 점을 찍고 이 두 점 중에 D에 가까운 점을 뭐라고요? 아, 다음과 같은 삼각기둥이 있고 변 D를 3등분하는 점 두 개를 찍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점, 저 H는 D2에 있지 않은데 네, 지금 H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두 점을 찍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D2를 3등분하는 두 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 두 점 중에 점 D에 가까운 점을 점 G라고 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변 DF를 3등분하는 점 두 개를 찍고 이 두 점 중에 점 D에 더 가까운 점을 점 H라고 했습니다. 삼각뿔 ADGH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이고 삼각기둥의 부피는 54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 삼각기둥의 부피를 그리면 이렇게 되고 나머지 두 점을 I와 A라고 하였습니다. 삼각형 DGH랑 삼각형 DIG랑 삼각형 DEF랑 SAS 닮음이에요. 그리고 닮음비는 1대 2대 3입니다. 무슨 삼각형이 더 닮은이에요? 삼각형 DGH랑 삼각형 DIG랑 삼각형 DEF요. 그리고 부피를 구하라고 하였으므로 이 삼각형 DGH와 삼각형 DEF의 닮은비는 1대 3이니까 삼각뿔의 그 부피의 비는 세제곱을 해서 1대 27이 됩니다. 1대 27은 ADGH고 27이 ADEF입니다. 그리고 삼각뿔 ADEF의 부피가 54세제곱센티미터이므로 계산을 해서 ADGH가 2가 되므로 답이 2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근데 네. 부피 잠깐만요. 네, 질문하세요. 부피가 1이죠? 네? 네? 아니, 2예요. 2세제.
기다리지 말고. 스틱 앉아서 받지 마세요 이제. 네. 알아들었어 내 말? 못 들었어요. 앉아서 받지 마 스틱. 나가서 서서 받아. 788번에는 삼각기도 있을 때 3번 D2를 3등분하는 두 점을 짓고 점 D와 가까운 점을 G라고 하고 또 점 DF에서 길이를 3등분하는 두 점을 짓고 점 D와 가까운 점을 H라고 합니다. 이때 삼각형 A, DG, H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삼각형의 부피가 54제곱 54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 밑변을 그렸을 때 삼각형 DGH와 삼각형 DIJ와 삼각형 DEF는 모두 SAE, S닮음이 됩니다. 닮음 길이가 모두 같으므로 1대 2대 3이 닮음의 비가 됩니다. 부피의 비는 이 닮음에 비해 세제곱이므로 1대 27이 A, DGH 대 A, DEF이므로 이 A, DEF의 부피가 54이므로 A, DGH가 2 따라서 부피는 2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40번 문제는 직사각형 ABCD가 있을 때 ABCD의 넓이가 30이고 FCD의 넓이가 4, EBC의 넓이가 8이라고 하면 이제 AF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잠깐만요. 네? 이 AB와 AD의 각각 점 EF가 있습니다. 삼각형 A와 C를 이었을 때 AEA는 CBA-CB입니다. 따라서 삼각형 CEA의 넓이는 16-8도 8이 되고 그러면 A2 대 AB가 16대 8이므로 이 닮의 비가 2대 1이 됩니다. 따라서 A는 AB의 2분의 1이 되고 잠깐만요. 네. 삼각형 CFA는 CDA-CDF로 16-4 따라서 12 그러면 AF 대 AD가 16대 12로 4대 3 어디를 놓치셨나요? A, 2가 2분의 1 AP. A가 여기요? A 이거는 이해하신 거죠? 그러면 네. 그러면 CFA의 넓이는 CDA-CDF로 16-4 따라서 12가 됩니다. 이때 AF 대 AD의 B는 16대 12로 삼각형의 넓이의 비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것을 역분하면 4대 3 따라서 AF는 4분의 3 AD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 AF 대 AD가 16
F에 12라고 했잖아요. 네. AF가 왜 16?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AF가 4분의 3 AT라는 것까지. 네. 삼각형 AEF의 넓이는 2분의 1 AE 곱하기 AF이므로 AE의 길이는 2분의 1 AB고 AF의 넓이가 4분의 3 AT라고 구했으므로 식을 세울 수 있고, 그러면 16분의 3 곱하기 AB 곱하기 AT가 됩니다. AB 곱하기 AT는 사각형 ABCD의 넓이와 같으므로 16분의 3 곱하기 32로 답은 6, 따라서 6입니다. 사 40번 문제는 직사각형 ABCD가 있고 AB 위에 점이가 있고 AD 위에 점가 있습니다. F와 2를 잇고 F와 C를 잇고 2와 C를 이었을 때 2BC의 넓이를 8 그리고 FCD의 넓이를 4라고 할 때 AEF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A와 C를 연결하고 삼각형 CEA의 넓이는 삼각형 CBA 빼기 삼각형 CDE입니다.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32라고 했으므로 삼각형 ABC의 넓이가 16이 됩니다. 그리고 삼각형 EBC의 넓이가 8이라고 했으므로 16에서 8을 빼서 8이 나오니까 삼각형 EAC의 넓이가 8이 됩니다. 삼각형 AEC랑 삼각형 CAB랑 높이가 같기 때문에 AE 대 AB는 넓이의 비인 16대 8로 쓸 수 있어서 이것은 2대 1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AE는 2분의 1 AB가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삼각형 CFA는 삼각형 CAD 빼기 삼각형 CFD이고 CAD의 넓이가 16, CFD의 넓이가 4가 되기 때문에 16에서 4를 빼서 12, 그러므로 16대 12는 4대 3이 돼서 삼각형 CDA 대 삼각형 CFA는 4대 3이 됩니다.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그래서 AF의 길이는 4분의 3 AD가 됩니다. 삼각형 AEF의 넓이는 AF 곱하기 AE 곱하기 2분의 1이고 AE의 길이가 2분의 1 AB, AF의 길이가 4분의 3 AD,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AB 곱하기 4분의 3 AD를 하면 16분의 3 곱하기 AB 곱하기 AD가 나오므로 AB 곱하기 AD는 32이니까 16분의 3 곱하기 32를 해서 답이 6이 됩니다.
2번 문제는 축척이 5만 분의 1인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상에서 학교가 들어가는 거리가 8cm일 때 실제로는 자전거로 12분 거리입니다. 자전거의 속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축척이 5만 분의 1이라고 할수록 8 곱하기 5만을 하면 40만 cm가 되고 이 40만 cm는 4,000m, 4,000m는 4km입니다. 그리고 4km가 맞으면 내 학교에서 돌아가는 실제 거리죠? 네. 성력분의 거리를 하면 시간이 나오므로 이걸 이용해서 식을 세우면 속력을 x라 했을 때 x분의 4는 60분의 12로 쓸 수 있습니다. 60분의 12는 약분하면 5분의 1이고 그럼 x는 20이 나오므로 답은 20이라는 상황입니다. 자기 5만 분의 1인 지도가 있을 때 학교에서 들어가면 8cm라고 합니다. 실제로 자전거로 12분 거리라고 했을 때 자전거의 속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8 곱하기 5만을 하면 40만 cm가 됩니다. 이것은 4km로 쓸 수 있으므로 이 4km는 학교와 도서관의 실제 길이이므로 거성식을 이용하여 속력을 x라고 들었을 때 x분의 4가 60분의 12이므로 x는 20km/h가 나옵니다. 442번 문제는 직각삼각형 ABCD가 있을 때 점 E가 AB의 중점이라고 하고 E와 C를 이었습니다. 각 DA 가 32도가 되도록 점 F를 선분 EC에서 잡았을 때 문제입니다. AD와의 연장선과 EC와의 연장선의 겹담을 G라고 할 때 이 삼각형 AGE와 삼각형 CEB는 ASA 합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AE와 EB의 길이가 같고 AEG와 CEB가 마각지각으로 각이 같고 각 G와 각 ECB가 동업각으로 각이 같기 때문에 SAS 합동이 되고 AG와 그룹 BC의 길이가 같게 됩니다. 그럼 AG, BC, AD, AF의 길이가 모두 같게 되므로 삼각형 AGC는 AGF는 이등분 삼각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GAF의 각을 구하면 180-32로 148이 되고 그럼 AGB의 길이를 구하면 2분의 180-148로 16이 됩니다. 그러면 각 AEG는 180-90-16으로 74, 답은 74입니다. 잠깐만요. 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각이 EEC요. 네. 442번 문제는 다음과 같은 삼각형 ABCD가 있고 A, B의 중점을 점 E라고 합니다. E와 C를 이었고 E, C, B의 점 F가 있습니다. AF를 이었을 때 AD와 AF의 길이가 같고 각 FAD의 크기가 32도
삼각형 AGF는 삼각형 EBC랑 삼각형 EH랑 ASA 합동이 되는데 왜냐면 A이랑 E의 크기가 같고 각 GA랑 각 EBC의 크기가 90도로 같고 각 각 PEA의 크기가 마법지각으로 같아서 ASA 합동이 됩니다. 그러면 BC랑 H랑 길이가 같고 삼각형 AGF는 이등분 삼각형이 됩니다. 180에서 32를 뺐을 때 148이 나오므로 180에서 148을 빼서 2로 나누면 16이 나오니까 각 AG랑 각 AF는 16도가 됩니다. 그리고 16 더하기 90을 한 것을 180에서 빼면 74도가 나오므로 각 BEC의 크기는 74도가 됩니다. 실외 90번 문제는 수박을 사려고 하는데 종류가 A가 있습니다. 수박 A는 지름이 24cm, 가격이 10,000원이고 수박 B는 지름이 32cm, 가격이 20,000원입니다. 20,000원으로 수박 A를 두통하는 것과 B를 한 통하는 것 중 뭐가 더 유리한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9는 무조건 닮은 수밖에 없으므로 지름이 24, 32니까 부피의 비를 구하기 위해서 24 대 32는 3대 4가 되고 3대 4에 세제곱을 해주면 부피의 비가 나옵니다. 3대 4에 세제곱을 해주면 27대 64가 나오고 27이 의미하는 게 수박 A의 부피, 64가 의미하는 게 수박 B의 부피이므로 27 곱하기 2를 했을 때 54가 나오는데 54가 64보다 작으므로 수박 B를 활동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문제는 두 종류의 수박 A, B가 있을 때 지름이 각각 24, 32입니다. 가격은 10,000원, 20,000원인데 20,000원으로 A 두통 B 한 통을 할 때 뭐가 더 유리한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원일 때는 모든 원이 다 닮음이므로 24대 32는 3대 4, 부피로 B를 세우려면 세제곱을 하여 27대 64입니다. 이때 27과 64가 나타내는 것은 두 수박의 각 한 개의 부피이므로 이 A를 두 통 산다고 하였으므로 27 곱하기 2는 54, 이때 54가 64보다 적으므로 B를 한 통 사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제가 93번 문제는 다음과 같은 직각삼각형 ABC와 CD가 있습니다. AB의 길이와 EC의 길이가 같고 각 BC2와 각 ECD의 크기가 같습니다. 삼각형 ABE의 넓이가 12제곱cm라고 할 때 물음을 답하는 문제입니다. 1번은 삼각형 ABC 대 삼각형 EBC를 구하라고 했고 삼각형 ABC랑 삼각형 EBC는 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왜냐면 각 A, B, C랑 각 E, D, C가 90도로 같고 각 E, C, B와 각 E, C, D가 크기가 같다고 문제에서 주어졌으므로 A의 닮음입니다. 문제에서는 넓이의 B를 구하라고 했는데 AC가 EC의 2배이므로 닮은 B는 2대1이 되고 넓이의 B는 이것을 제곱을 한 4대1이 됩니다. 이번 문제는 EBC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AE와 EC의 길이가 DBC 아니에요? TBC EBC요? 그래요? 네. 잘못 봐요. AE랑 EC의 길이가 같고 높이가 같으므로 삼각형 ABE랑 삼각형 EBC랑 넓이가 같아서 삼각형 EBC의 넓이가 12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계산한 ABC 대 EDC가 4대1이므로 12 더하기 12를 한 24대 삼각형 EDC가 4대1이 됩니다. 그러면 삼각형 EDC는 6제곱센티미터가 되고 삼각형 EBC의 넓이가 12제곱센티미터니까 12 더하기 6으로 18이 더해서 답은 18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제가 보기 상황에는 직각삼각형 ABC와 BC가 있을 때 이 AC와 BC의 교점을 E라고 합니다. AE와 EC의 길이가 같을 때 삼각형 ABE의 넓이가 12일 때 각 문제의 답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삼각형 ABC 대 삼각형 EDC의 넓이의 B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삼각형 ABC랑 EDC는 A의 닮음이 됩니다. 따라서 이 A와 EC의 각 길이가 같으므로 그러면 AC 대 EC가 2대1로 닮음의 B는 2대1인데 넓이의 B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제곱을 하여 4대1이 되고 이번에서 삼각형 DBC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AE와 EC의 넓이가 같으므로 같고 높이도 같으므로 삼각형 ABE와 EBC는 넓이가 같습니다. 12로 넓이가 같습니다. 그러면 12 플러스 11을 하여 24대 삼각형 EDC가 24대 아니 4대 넓이 B가 4대 1이므로 EDC의 넓이는 6이 됩니다. 따라서 이 12 플러스 6을 하여 18 답은 18입니다. 반갑다. 선생님, 닮음에서 넓이의 B가 제곱이고 높이의 B가 세제곱이에요. 나 그거 생각해 질문했어. 직사각형에다 가자. 얘들 닮았어. 삼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넓이야. 직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얘가 1 때 x라고 해봐. 얘가 a면 여기는 ax야. 얘가 b면 여기는 bx야. 이 넓이는 a 곱하기 b고 이 넓이는 ax 곱하기 bx라서 ab 약분하면 1 대 x제곱이야. 넓이는 길이를 2번 곱하니까 닮은 비의 제곱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부피는 길이를 3번 곱하니까 닮은 비의 세제곱인 거야. 근데 사각형의 닮은이라면은 어떻게 닮이 있어야지? 각이 다 같아야 되고 변의 길이 b가 다 같아야 돼. 뭐덜 안 지워주면 안 돼요? 응. 다 밝혀야 돼. 그래서 사각형의 닮음은 사용하지 않아. 삼각형으로 쪼개서 해. 어서 다음 거 하세요. 연산 숙제 한 장. 여기다. 열심히 해라. 우리나라 영상이라 싫습니다. 지우지 마. 그대로.
그게
56분에는 다음과 같이 높이가 6cm인 원뿔 모양의 물통이 있습니다. 이 원뿔에 물을 담았을 때 높이가 2cm만큼은 닿고 이 상태에서 이 원뿔 모양을 거꾸로 이렇게 뒤집었을 때 다음과 같이 됐다고 합니다. 물의 높이가 hcm가 되었을 때 h 세제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이 물이 없는 부분이 원뿔 모양이고 이 물통도 원뿔 모양인데 이 두 원뿔이 닮음입니다. 어떤 닮음이에요? 그냥 이 원뿔에서 높이만 움직인 거잖아요. 그럼 닮음이겠죠? 여기랑 여기랑 평행하잖아요. 밑변끼리. 밑면 밑변이에요. 밑면끼리 평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인데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같겠죠? 같다고요? B가 네. 그리고 이 각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네. 어쨌든 그리고 이 위에 원뿔 모양이랑 이 큰 원뿔 모양이랑 닮은비가 6대 4예요. 그리고 6대 4면 3대 2이고 여기서는 이게 평면 도형이 아니니까 세제곱을 해줘야 되는데 3대 2의 넓이의 비가 세제곱이에요? 부피의 비가 세제곱. 그래서 3대 2의 세제곱을 해주면 27대 8이 됩니다. 27이 말하는 게 이 큰 원뿔을 나타내고 이 8이 나타내는 게 이 물이 없는 부분의 원뿔을 나타내는데 이 물이 있는 부분의 넓이의 부피를 알려면 27에서 8을 빼서 19가 나오므로 B로 쓰면 27대 19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원뿔에서는 이 물이 들어있는 부분이 이 원뿔 모양 물통과 닮음이므로 이 큰 원뿔이랑 이 물이 들어있는 이 원뿔이랑 닮음이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 높이가 6이니까 6대 뭐가 6이에요? 높이요. 아, 네. 그래서 6대 h가 되고 부피의 b는 세제곱을 해서 216대 h 세제곱이 됩니다. 216이 저 큰 원뿔대예요? 아니, 이 원뿔이에요? 원뿔. 그럼 h 세제곱이 물이 들어가 있는 부피. 네, 그 원뿔을 나타내요. 네. 근데 이 물의 양은 변하지 않으므로 27대 19가 216대 h 세제곱이 돼요. 그래서 h 세제곱이 152가 됩니다. 실물 96번 문제는 원뿔이 있을 때 이 원뿔에 부피에서 2cm가 차도록 물을 넣고 총 길이는 6cm입니다. 이거를 거꾸로 뒤집었을 때 이 물이 들어간 물의 부분이 hcm라고 할 때 h 세제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물이 없는 원뿔과 이 큰 원뿔은 닮음이므로 이 닮음을
3 부분의 부피는 27-8로 19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큰 원뿔 대 물의 부피가 27대 19가 됩니다. 또 이 물이 찬 원뿔 대 큰 원뿔의 B는 6대 H로 세제곱을 하면 216대 H 세제곱입니다. 그러면 27대 19와 216대 H 세제곱으로 H 세제곱은 152를 답은 152입니다. 347번 문제는 사다리꼴 A, B, C, D가 있을 때 이 파란색과 빨간색의 두 땅이 있을 때 선분 A, D와 B, C의 각각 이미 점 P, S가 있을 때 이 두 땅의 넓이가 모두 변하지 않도록, 즉 넓이가 같도록 새로운 경계선 PS를 잡을 때 점 S의 위치를 적용하는 방법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해돼? 문제? 아니요. 이 두 빨간색과 파란색의 두 땅의 넓이가 같아지도록 성분 PS를 할 때, 놓을 때 S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 S의 위치를 구하는 거는 장기가 정해져 있어요. S는 안 정해져요. 근데 S가 왜 두 개예요? 이거는 문제에서 나와 있어요. 이건 제가 구한 S예요. 문제에서 준 S를 지워. 네? 이해가 되셨나요? A, B 위에 점피가 있고 B, C 위에 점 R이 있고 그 검정색으로 된 거는 다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죠? 네. 빨간색이랑 파란색은 이 두 땅을 구분하기 위해 색칠한 겁니다. 이해가 되신 거죠? 네. P와 R을 잇고 PR과 평행한 직선을 점 Q를 지나도록 그었을 때 DC와의 교점을 S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삼각형 PQE와 삼각형 PQE는 평행 PQR 마이너스 PER입니다. 이것은 PSR 마이너스 PER과 같으므로 P, S, R 잠시만요.
직선을 점 Q를 지나도록 그었을 때 BC와의 교점은 S라고 합니다. 근데 저 S가 문제에서 주어진 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근데 점 Q를 지나도록 그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S랑 만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뭐야? 그 PR이랑 평행한 직선을 점 Q를 지나도록 그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문제에서 주어진 S랑 만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안 만나요? 안 만날 수 있는 거 만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지. 네? 그 만나는 점이 S인 거야. 네. Q를 지나면서 PR과 평행한 평행선이 BC랑 만나는 점. 그 점이 S라고 설명해야지. 네, 근데 S가 문제에서 주어진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 문제에 X가 그려져 있어요. 문제, 네. 가빈아, 네? 이 문제는 S의 위치를 정하는 범위잖아. 이 문제에서는 S의 위치가 안 정해져 있어. 네. 그래, 괜찮아. BCB의 어떤 점 S겠지.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S는 위치가 안 정해져 있는데 네. 걔가 S의 위치를 정한 거죠? 네. 오, 네. 이해가 되셨죠? 네. 네. 응? 문제 설명이 끝난 거예요? 우리 다 했어요. 응? 다 했어요? 그러면 PQ이랑 ESR이랑 여기가 같은데 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그 빨간색이랑 파란색의 그 넓이가 같은지 알아요? 이 두 개의 넓이와 같으므로 이 두 건의 넓이도 같아요. 그가 왜요? 아니 그러니까 저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고 했는데 네. 아니 그 나머지가 같은지 어떻게 알아요? 이 점 S가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니? 이 삼각형 두 개를 빼고 이 두 땅의 넓이가 삼각형 넓이가 같으니까. PQ이랑 ESR 넓이가 같으니까. 그게 왜요? PQE 대신에 ESR 파란 땅이랑 빨간 땅을 교환하면 되잖아. 네. 그러니까 넓이가 같아지지. 네. 이거 뭘 모르겠냐니까? 그러니까 이 나머지 이 삼각형 두 개를 제외하고 이 나머지 땅의 넓이가 같은 거를 모르겠어요. 아니야. 네? 그 두 땅의 넓이는 같을 필요가 없어. 왜요? 문제에서 넓이가 같다고 안 나왔으니까. 넓이가 변하지 않는다고 했지. 뭘 자꾸 보는 거야. 너가 필요한 거를 칠판에
그 점의 위치를 정하는 방법이 PR이랑 평행하도록 점표를 지나도록 그려가지고 BC에다는 점을 S라고 한다. 그게 답이에요? 네. 오. 근데 그 경계선을 PS로 정하려면 저 두 삼각형의 위치를 바꿨을 때 그 정확히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넓이도 같아야 되고 합동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변하지 않도록 한다고 PS가 두 땅의 넓이가 모두 변하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변하지 않도록 정한다는 게 경계선이 PS려면 파란 땅이랑 빨간 땅이랑 그 만나는 선이 PS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 두 삼각형을 위치를 이렇게 바꿨을 때 딱 들어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두 삼각형을 바꿨을 때 딱 들어맞아야 된다는 건가요, 지금? 네. 넓이가 같아요. 근데 넓이가 같다고 그게 들어가 있지. 두 땅의 넓이가 모두 변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니 넓이는 변하지 않겠는데 그 경계선이 PS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이 딱 3분으로 만나요? 선이 3분으로 만나는 그러니까 저 삼각형 위치를 바꿨을 때 딱 3분으로 만나요? 네. 파란색 땅이랑 빨간색 땅이랑 경계선이 PS려면 네. 3분으로 만나야 되잖아요. 3분으로 만난다는 게 이게 두 땅이 이렇게 만나지 않고 이렇게 3분. 네. 근데 그러면 합동이어야 되잖아. 아닌가요? 아닌가? 합동이 아니어도 넓이가 같은 게 있죠.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넓이가 같은데 넓이가 같다고 해서 저 두 삼각형의 위치를 바꿨을 때 두 삼각형의 위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두 삼각형의 색깔을 바꾸는 거야. 아 그렇구나. 네. 마이너스 1죠. 네. (447번) 문제는 다음과 같은 사다리권 ABCD가 있고 AD 위에 점 P가 있고 BC 위에 점 SR 그리고 이 사다리권 위에 점 Q가 있습니다. PQR을 이어서 파란색, 빨간색으로 땅을 나눴을 때 이 두 땅의 넓이가 변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경계선 PS를 그리려고 할 때 점 S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PR을 이었고 PR과 평행하면서 점 Q를 지나는 직선을 그렸을 때 BC와 만나는 점을 S라 하였습니다. 이때 삼각형 PQR과 삼각형 PSR의 넓이가 같고 PER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므로 PQE와 삼각형 ESR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이 두 삼각형의 색깔을 바꾸면 PS가 새로운
저번 문제는 길가에 이런 나무가 있고 기둥이 있습니다. 해가 질 때 이 나무와 기둥 뒤에 벽이 있고 그림자가 졌을 때 이 기둥의 그림자의 길이는 2m, 이 나무의 그림자는 나무와 벽 사이를 지나고 벽에 2m만큼 그림자가 진다고 합니다. 나무와 벽의 거리가 8m라고 할 때 나무의 높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저 근데 나무랑 저 막대기랑 한 직선 위에 있는 건가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기둥을 보면 이 기둥과 그림자를 밀변으로 하게 해서 삼각형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세로는 기둥의 높이이므로 1m, 가로는 그림자의 길이이므로 2m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와 기둥의 그림자가 지는 그림자가 지는 시간대가 같기 때문에 이 두 삼각형은 닮음이어야 합니다. 나무를 기준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되고 중간에 벽이 있으므로 8m, 2m인 것만 알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아까 전에 기둥의 그림자로 삼각형을 그렸을 때 이 삼각형의 세로가 1m, 가로가 2m로 가로가 세로의 2배였으므로 여기가 2m니까 이 부분은 4m가 됩니다. 그러면 나무의 그림자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8 더하기 4를 해서 12가 되고 세로는 12의 절반이므로 세로는 6m가 됩니다.